일단은 이번 6.13 지방선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동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열리게 됐죠. 그리고 지방선거 개표 끝나고 바로 월드컵. 네, 이래가지고 딱 국민들에게 이제 딱 부각된 건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사실 지방선거의 의미가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의 한국 사회 정국이 상당히 많이 변화될 수 있고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를 같이 한번 돌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의 이 가장 큰 성과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표결을 보게 된다면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 그리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해가지고 전체를 봤을 때 사실상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한다기보다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려는 세력,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려는 세력과 그것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세력으로 구분해 봤을 때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세력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초의원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당히 많은 의석을 점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중대선거구제 같은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이외의 후보들이 미처 출마하지 못한 그래서 자동 당선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 국회 정치 지형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측면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세력들이 완전히 압승을 거두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판문점 선언을 더욱더 탄력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국민의 승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말 커다란 쾌거 아닌가. 지방선거를 계기로 차후에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평화통일이 더욱더 빠르게 펼쳐질 수 있는 일정한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압승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은 투표율입니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20년 만에 60%를 돌파했어요. 사실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습니다만 투표 중에 투표율이 가장 높은 선거가 바로 대통령 선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총선이 됩니다. 지방선거는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 지방선거가 찍는 투표용지는 정말 많은데 의외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투표장을 안 가세요. 많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방선거는 60%를 돌파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지방선거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 한번 60%를 넘은 이후에 이번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세기에 들어오고 나서 그죠? 지난 세기에나 있었던 일이 이번에 다시 재현된 거죠. 네, 그렇죠? 네, 지난 세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정말 파릇파릇한 청년 학생이던 시절에 그 시절에 한번 60%를 돌파하고 이번에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간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당최 이슈가 없다, 그죠? 지방선거 이슈가 뭐가 있냐 이러면서 중앙정치 바람에 지방선거 이슈가 실종됐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진단이나 전망들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상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투표율이 60%를 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방선거 이슈가 없었느냐 하면 그게 아닌 것이죠. 이번 지방선거는 바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에 판문점 선언에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의 기류 바로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찻잔 속의 태풍이었고 핵심은 이번 선거의 핵심은 바로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즉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이었고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 아니었나.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그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민심이 총폭발해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사수하고
적폐 세력을 응징한 그러한 선거로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정말 쾌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국민들의 쾌거이고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과연 민주당이 앞성인가 하는 부분들로 한번 돌이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하고 봤을 땐 꼭 그렇게만 보기 애매한 국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다면요, 여기가 이제 기초단체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군구 군수가 되나요? 네, 구청장 선거에서 결과들을 보면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이제 휩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무소속 측면으로 이제 당선되는 부분들도 있고 크게 봤을 때는 민주당이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했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살펴보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을 응징하고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같은 그런 판문점 선언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이번 선거의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많은 분들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야, 대구 경북은 진짜 너무하지 않냐.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번에 막 이명박이 빵에 들어가면서 대구 민심도 다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인자는 막 60살, 70살 할머니들도 인자 민주당 찍어야 한다나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네. 실제로 그런 민심이 이제 대구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구 지역의 대구시장 후보를 보세요. 여기 보면 권영진이 있죠. 물론 권영진 후보는 지방선거 초창기에 이 뭐라 그러죠? 이 헐리우드 액션으로 약간 좀 이 뉴스를 부각했습니다. 그죠? 누가 탁 건드리니까 바로 쓰러져가지고 테러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그 후보가 이 권영진 후보입니다. 근데 권영진 후보는 현직 대구시장이에요. 지금 현직 대구시장인데 이에 상대로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면 대구의 전 동구청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에 있던 구청장이 이번에 시장 후보로 출마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시장이 있고 전직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내에 상당한 이제 이슈 그리고 그 대구 지역에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권영진이라는 이제 현 시장에게 맞서는 민주당의 인물이 전 구청장이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죠? 너무나 이게 비율이 안 맞는 거죠. 사실 만약에 민주당이 이 대구 경북 지역에 한반도 평화라든지 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전국적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을 만약에 이제 공천을 하고 출마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쳤다면 대구시장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 없질 않죠. 네. 이런 이제 민주당 후보들도 거의 보면 비등비등하게 권영진 후보와 대등한 싸움을 벌려왔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사실상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자유한국당을 반대하고 그런 이제 분단 적폐 세력들을 응징하려는 그러한 민심은 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걸쳐서 전국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지키고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민심이 총폭발했던 선거였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중대한 승리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정치 진영별로 선거의 결과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진보정당을 살펴보게 되면 약진이 더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진보정당들이 이를테면 민주당이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주한미군 기지를 온전히 반환해내는 문제, 즉 미국에 대한 문제, 미국의 패권과 미국의 전횡을 우리가 정당하게 지적하고 이 대한민국의 자주를 외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로 국민들에게 알려나갔으면 어땠을까. 뭐 더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 지금 이렇게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는 마당에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나가라 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이제 진보 진영이 적극적으로 펼쳤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른바 인도주의를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인도주의를 얘기하는데 북여종업원을 성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역할들을 진보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데에는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민주당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진보 정당도 필요하구나 라고 국민분들이 인식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게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는 이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되죠. 김종필 전 총리가 이번에 물론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종필 전 총리에게 무궁화 훈장을 추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낙연 이 사람은 지금 총리죠. 여러 의견을 다 고려해서 결정하는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총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민주당의 기본적인 이런 이제 한계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적폐 세력과 완전히 끊고 적폐를 청산하는 의지라기보다는 그들의 기득권을 좀 더 유지해 나가면서 적폐들과도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지 않나. 여기서 민주당의 명백한 한계 지점들이 나타나는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전국을 완전히 주도하게 되는 그것이 더욱더 그것만 더 강화가 된다면 이런 적폐 세력과 야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보정당의 더 성장과 진보정당의 발전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금 완전 초상집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냐면 개표가 완료되기 이전입니다. 그죠? 네. 지금 개표를 하고 있어요. 개표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홍준표 대표의 사퇴, 홍준표 일당 아웃 이렇게 돼 있죠. 홍준표 혼자가 아니라 자기네 당 지도부를 가지고 홍준표 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가 가시화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서청원 알고 계시죠? 예전에 친박 좌장이었죠. 그리고 김무성은 그죠? 그 가네다 류슈의 아들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군현, 유민봉 이 사람은 박근혜 정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불출마 선언조차도 사실상 들여다보면 꼼수였다라는 거예요. 왜 꼼수였냐면 서청원은 이미 친박계의 핵심인데 이미 그죠?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권이 없어요, 이미. 김무성은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 김무성은 자기가 불출마 선언, 이거는 2020년 총선입니다.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차후에 자유한국당 대표로 내가 나가겠다라는 그런 행보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홍준표 집 날아갔는데 이후에 가네다 류슈의 아들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군현이나 이런저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로 계류가 돼 있어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대국민 사과라는 것이 아직도 버릇을 못 대고 있다.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네 기득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큰일 났어요. 지금 선거 참패하고 나서 뭐 하려면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수요 오차를 한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안철수와 이 유승민 노선으로 얘기되는데 이른바 그 합리적 진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인용하는 거죠. 따옴표 합리적 진보. 그리고 여기 있는 개혁적 보수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의 참패를 가지고 당 내부의 세력 균열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원내 총무는 그 국민의당 이쪽에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들이 분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은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른바 이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이 세력들이 다시금 자유한국당으로 쓸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내지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세력들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튀어나와서 이들과 함께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런 친미 보수 진영들의 이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되어 있는 상태, 즉 지도부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봤을 때 이번 6.13 지방선거는
판문점 선언을 더욱더 탄력 있게 이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쾌거, 우리 민족의 쾌거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일격을 당한 이러한 분단 적폐 세력들을 끝없이 그러니까 추적해 나와가지고 완전한 적폐 청산으로 나가는데 우리의 전체 화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